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가운데 경상북도가 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 대응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월부터 시작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권한 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기능 재편을 염두에 두고 통합특별 시 출범 준비를 위한 내부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경북도의회가 진행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투표에서 재석 의원 59명 가운데 반대는 11표가 나왔는데 북부권뿐만 아니라 영덕 울진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지역구는 북부권인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청송, 영양, 그리고 동해안권인 영덕, 울진이었고 남부권에서는 김천이 유일했습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의장과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경북 북부권은 물론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상북도가 안동, 예천 등 북부권을 겨냥한 대규모 발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합 반대 여론이 거센 북부권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가장 큰 관문으로 봤던 도의회 표결이 찬성 입장으로 정리된 바로 다음 날 북부권 발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을 중심으로 소외와 반발 우려가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상북도가 제시한 구상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당장 올해부터 포스트 백신, 메가투자 프로젝트, 에너지 미래 공동체 등 3개 분야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최소 10년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이 되면 경북의 북부권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청년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백신 분야는 기존 백신 바이오 산업을 바탕으로 첨단 재생의료와 의료산업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메가투자 프로젝트는 전국 단위 호텔 리조트 유치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북부 전역에 민간 주도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미래 공동체는 수상 영농형 태양광과 산불 피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이미 추진해온 중장기 사업을 재나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신은 도정 핵심 과제로 반복돼온 사안인데다 전국구 호텔 리조트 구상 역시 경북도가 도 전역에 추진해온 1시군 1호텔 정책의 연장선으로 북부권만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 진행됐던 사업이 재탕, 삼탕 되지 않았나. 하고 있는 사업에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통합 이후에 20조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울러 통합 이후 추가 구상으로 언급된 각각 2조 원 규모 북부권 투자펀드와 발전기금 역시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쏠렸던 도청 신도시 활성화 전략과 통합 이후 행정 기능의 유지 확대 방안은 이번 구상에선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략이 기존에 추진해온 중장기 구상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북부권 발전 전략을 발굴해내는 것이 경상북도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포항시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과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텍과 방사광 가속기 등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과 동해선 철도 등 물류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도 큰 만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례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포항의 역할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수소환원 제철 전환을 서두르면 무려 1,9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 지원책이 없어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은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합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은 앞다퉈 이 친환경 공법으로의 전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도 빠른 전환은 더 유리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수소 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업계의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2.4배 더 커져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더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효과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져 114만 명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노동시장 전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빠른 전환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덕분에 스웨덴의 사브 등 일부 철강사들은 당장 올해와 내년 사이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이 드는 실제 설비 구축 단계에 아직 공식적인 지원 계획이 없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7법이나 KGX가 2026년부터 좀 구체화될 예정이니까 그 안에 이제 상용 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 지원이나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비중이나 수소 환원제철의 필수적인 전력과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수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나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수소나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을. 우리나라가 녹색 철강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653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2조 3,736억 원으로 0.1% 증가에 그쳤으나 당기 순이익은 6,368억 원으로 26.5% 늘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DX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04억 원으로 전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인 TS 오토모티브와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TS 오토모티브는 352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오는 2028년 9월까지 기계 설비 및 금형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9년 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투자로 신규 고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웃었지만 대구와 경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경북은 주력 품목의 부진 속에 수출 400억 달러가 무너졌고 대구는 고부가 가치 부품의 선전으로 가까스로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지난해 수출액은 90억 3천만 달러. 전년보다 1.8% 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100억 달러를 넘나들던 예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다행히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 완충작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주춤한 사이
AI 서버와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와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가 수출 전선을 지탱했습니다. 반면 경북은 말 그대로 수출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전년보다 4.6%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하며 5년 만에 400억 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소재가 관세와 글로벌 업황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 등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는 지역 수출 전선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지도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북미 수출이 위축된 대신 베트남과 인도가 새로운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인한 불확실한 통상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용 절감 및 환 리스크 해지 등을 통한 단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실적 방어를 넘어 AI와 전장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가 지역 수출의 생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원청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지난 2023년 2월부터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 기간 동안 체불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신규 초등교사 1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임용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지역에서 우선 근무하게 되며 지역 구분 모집은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경북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녀 합격자 수가 각각 136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자체 개발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보소를 전면 개편해 오는 3월 초 새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보소는 2024년 9월 출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 성능 개선과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전반적인 품질 고도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서비스 개편 기간인 2월 한 달간 기본 택시 호출 서비스만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관광 택시 호출과 포항 사랑 상품권 결제 등은 3월에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반도체 설계 난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습니다. 포스텍 김병석 교수팀은 자동화가 어려웠던 아날로그 반도체 설계 한계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극복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반도체 설계 인력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